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네, 배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대한 기본 정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주식의 연간 배당 지급 횟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네,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주식 대부분은 연말 배당 위주의 연 1회 배당을 하죠. 네, 기본적인 내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중간 배당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분기 배당이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0년 이후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4회 배당하는 종목도 꽤 있어요.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러니까 1년에 4번 배당금을 받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포스코, 쌍용양회 같은 종목들은 네, 연 4회 정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찾아보시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 드린다고 해서 이 종목을 사시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사회 배당한 종목이라고 안내만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해당 기준일에서 이 거래일을 뺀 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하필 이 거래일을 빼냐면 주식은 매수를 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나야 실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결제가 되어야 진짜로 매수를 한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한 날 보유 잔고에는 매수 종목이 보이지만 실제로 매수한 건 이틀 뒤가 된다. 그래서 왜 우리 수익금을 다시 이제 인출할 때는 이틀이 더 필요하죠.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서 이틀을 뺀 날에 매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배당 기준일이 12월 30일이면 이 거래일을 뺀 12월 28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거래일이라는 건 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인데 28일, 29일, 그러니까 30일의 전날과 전전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우리는 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래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뺀 이틀 전, 바로 26일이 되는 거죠. 30일에서 2일을 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틀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지막 매수일 시간 외 거래에서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규 시간은 3시 30분인데 그 이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의 거래를 하죠. 그때도 우리를 매수를 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시 30분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 다음 날부터 배당락이 발생하니까 두려운 나머지 나는 배당금은 받고 싶고 배당락은 피하고 싶어서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거래까지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죠. 꼭 이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배당률 계산 방법인데요. 자, 배당률이라고 하는 건 시가 배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샀느냐. 사람마다 시가 배당률은 다르겠죠. 그러면 자,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수학같이 보여서 좀 일단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대략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먼저 배당 수익은 한 주에 얼마 받는지 결정됐을 때 그 금액이고요. 그 다음 주식 매수가는 내가 실제로 매수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내가 실제로 산 금액을 나누어 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시가 배당률이 나옵니다. 자, 배당 수익과 주식 매수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배당 수익이 한 주에 500원이고요. 자, 배당 수익이 한 주에 500원이고 주식 매수가가 10,000원이라면 자,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되죠. 500, 만 집어넣어주면 500 나누기 10,000원 곱하기 100을 해주면 5%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식의 배당률, 시가 배당률은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수익률이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라면 최소한 4% 이상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적금 넣으면 2% 정도 받죠. 예금, 적금은 뭐 이율이 좀 더 세겠지만 보통은 한 2%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1%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4%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배당금은 언제 입금되는가?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연말 배당과 요새는 이제 분기 배당도 한다고 했죠. 연말 배당은 보통 4월쯤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중간 배당, 6월 말에 중간 배당 하는 경우에는 8월에서 9월 정도에 돈이 나오죠. 아까 연 4회 정도 하는 종목도 있었는데 그런 종목은 보통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나는 4번 배당을 받고 싶어. 근데 언제 배당을 나오는지 모르겠어. 물론 제일 정확한 건 다트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제일 좋습니다. 뒤에서 얘기할 건데요. 그 뒤에서 얘기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연말 배당은 정확하게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통 주주총회가 3월 달에 많이 하죠. 네, 3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하는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고요.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제 뭐 중간 배당을 한 번 하게 되면은 반기에 한 번 하면은 또 7월달, 6월달, 7월달에 하겠고요. 그 외에는 다른 개월에 맞춰서 그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쯤 보통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주식마다 종목마다 이사회 결의일이 다 다르잖아요. 뭐 주주총회일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파란색으로 배당받기 위해서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통 지급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바빠서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입금됐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당금은 언제 확정이 되는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말 배당은 보통 2월쯤, 보통은 한 2월 10일 전후에 공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때 배당금이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다트 전자 공시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이 다트 전자 공시는 우리가 자주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여기서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재무제표는 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재무제표는 친해질수록 좋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속이려면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 네, 그 중에 재무제표라도
잘 볼 수 있어야겠죠.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데요. 배당금의 통상 15.4%를 냅니다. 왜 15.4%냐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14%고 지방소득세가 1.4% 붙어서 15.4%예요. 자, 근데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이미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건데 왜 또 주주들이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주느냐. 그래서 이중 과세 논란이 되고 있곤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겠습니까? 뭐 내라고 하면 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런 이제 그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15.4%를 세금 내면 되지만 이런 경우 자,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6%에서 42%의 세율로 다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받고 있는 연간 예금 이자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근데 거기에 배당금까지 하니까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에 대한 소득을 그 금액대마다 지금 비율이 다른데요. 최소 6%에서 최고 42%까지 세율로 다시 계산이 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는 15.4%를 내지 않고요. 이 금액에 대한 이 비율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액이 배당 금액과 뭐 이런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꼭 유념해서 절세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이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세무소를 방문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배당에 대한 정보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